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넥스틸이라는 이제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수요 예측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청약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올해 첫 번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받는데요. 이 회사가 과연 투자 매력이 있는지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틸 이 홈페이지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석유 시추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냐 했을 때 이 석유 시추 때 이제 사용되는 유정관, 이제 송유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이제 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제조업 산업군이고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쪽은 뭐 투자해봤자 크게 재미를 볼 수 없는 곳 아니야 라든지 혹은 IPO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좀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벌써부터 심심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꽤나 그래도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회사는요, 공모가 희망 밴드로 일단은 11,500원에서 12,500원으로 이제 제시한 상태고요. 이 공모가 상단 12,500원을 그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3,250억 원에 상장을 합니다. IPO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 중형급 IPO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요 예측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 나가는 거 보고서 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반 청약을 좀 앞두고서 좀 더 콤팩트한 부분들을 좀 한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러면 좀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유정관, 송유관들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상품들, 부품들 이렇게 판매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제 관관들, 이 석유 시추와 관련된 석유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관관들을 수출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그러면 그런 관관 회사들을 뭐 송유관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휴스틸이라든지 등등 이제 상장사들도 많았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19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력이 30년 이상 되면서 이미 미국 쪽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유정관 회사로서 굉장히 자리를 잡은 상태고요. 기술력 면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석유협회 인증 강도보다도 이제 뭐 1.3배 높은 강도의 어떤 관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정을 받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올해 초였나요? 이제 글로벌 이제 해외 뉴스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그 시추 현장들에서 이 송유관들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흠집이 나고 깨지면서 지금 크게 이제 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올해 초에도 있었었는데 그런 장면에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셰일가스 포함해서요. 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수출을 해오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 이런 어떤 송유관들 유전관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결함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넥스틸은 좀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오면서 오히려 조금 현 시점에서 또 사업적, 기술적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요약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물량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전체 90%,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수출 물량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향 이제 매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6,665억 원 정도의 매출을 실현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0%될 정도로 수익성도 이제 좀 챙겨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이런 부분일 거예요. 사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매출이 역성장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단에서 얘기했던 이 회사가 송유관, 유정관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석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수요가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산업 구조가 잘 안 돌아가니까요. 공장도 셧다운 되고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기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좀 재개하기 시작했었고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사실은 글로벌리 좀 안 좋은 일이 이 업군에, 이 섹터의 산업군에게는 호재가 됐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새롭게 이제 석유 수요는 다시 늘어나는데 경제가 재개되면서 우크라이나 쪽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석유 시추 움직임이 새로운 유정을 발견해서 파서 시추를 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 덕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비롯해서 이쪽 우리나라 송유관, 유정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이제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경쟁 기업들도 대부분은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하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넥스틸 역시도 일단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산업적 섹터의 내에서의 어떤 호재를 그대로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제 매출을 실현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산업적 호재가 생기면은 다 좋은 거 아니야 했을 때 그 호재를 살리는 기업이 있고 호재를 못 살리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섹터의 어떤 수요에 대한 급증,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급증, 어떤 수요가 만들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증권신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새롭게 석유를 판매하려는 곳들이 늘어날 테고, 그렇다면 새롭게 석유를 어떻게 보면 시추하고 유정관을 다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데, 그런 이제 시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좀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좀 재미없는 섹터의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산업적 호재 속에서 좀 잘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업이 IPO 할 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끝물에,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상장해서 이제 뭐 실적도 꺾이고 뭐 주가도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국면에서 그냥 상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제가 투자 매력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가져왔습니다. 뭐 투자 매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실제적으로는. 왜냐면 전통 산업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업의 어떤 시계열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져온 투자 매력은 전방 산업의 호재가, 즉 유가 상승, 그 석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는 게 일단 지배적입니다. 일단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가가 오르면은 석유를 더 많이 판매하려고 많이 시추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정관들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이 지금 8월 2일인데요. 이 방송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8월 2일인데 8월 2일 날 제가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전 10시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지금 유가가 계속 사상 최대치를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93달러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석유 시추, 유정관, 어떤 공급 발주에 대한 어떤 이제 니즈도 계속 업계에서 생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는 상장한 이후에 지금 8월에 이제 수요 예측이나 IPO를 진행을 하고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상장 이후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이런 산업적 호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산업적 호재 끝난 상태에서 상장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더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저렴한 몸값을 꼽았습니다. 사실 전통 산업군이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AI를 개발할 거다, 뭐 전기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거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상장을 할 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이런 산업적 호재 속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경쟁사보다 몸값은 좀 저렴해야 우리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테잖아요. 다행히도 이 기업은 좀 저렴한 몸값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공모가 수준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또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무너질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몸값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이제 잠시 또 얘기를 드리면은 IPO 기업의 몸값을 제가 이제 구하는 방법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정 기업의 순이익에, 연간 순이익에, 혹은 연간 실적에 비교 기업들의 주가 배수를 적용을 하고요, 곱하고요.
그리고서 공모가 할인율을 좀 뺀 다음에 그 가격으로 한 주당 가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좀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거나 보수적으로 뭐 미래 추정 실적을 가져오지 않고 현 시점에서의 어떤 보수적으로 딱 낸 실적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비교 기업을 되게 적합하게 어떻게 보면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비교 기업 안에서도 같은 정말 경쟁사이거나 경쟁사 중에서도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점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지금 IB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 그리고 제가 봐도요, 이 회사 넥스틸은 비교 기업을 참 일단 잘 가져왔습니다. 물론 순이익도 무리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적용하는 순이익은 최근 12개월, 즉 올해 1분기, 작년에 2, 3, 4분기 해서 이 4개월 순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순이익을 기반으로 이제 했고, 거기서 이제 비교 기업으로 세아제강 그리고 휴스틸을 가져왔는데,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유정관, 송유관 수출 회사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가져왔고, 이 회사들과 사실 순이익 면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는 최근 IPO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진짜 경쟁사만큼 비교 기업만큼은 제대로 잘 뽑아내서 내 몸값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 12개월 순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기준 주가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PER 한 2.3배, 1.3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개 기업의 평균을 해서 넥스틸은 1.81배 정도의 PER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몸값을 만들어냈는데 좀 송유관, 유정관 이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PER이 3배, 4배 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가져왔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세아제강보다도 좀 싸게 저렴하게 몸값을 만들어내서 IPO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세아제강과 이 휴스틸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지점을 찍고서 다시 좀 내려온 국면에서 이 회사들의 주가를 가져서 또 몸값을 만들었거든요. 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심했었던 꼭지점에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과열 열기가 좀 줄어들고서 좀 주가가 비교 기업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기업들의 이제 주가들을 적용해서 몸값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이 세아제강에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제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보면요, 지금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세아제강의 그 주가가 14만 원으로 해서 몸값을 만들어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증권신고서 상으로도 조금 저렴하게 몸값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비교 기업들 아니면 섹터의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들 때문에 떨어진 그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원 하던 세아제강을 경쟁사로 가져와서 몸값을 만들어냈는데 세아제강이 1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간격만큼 더 넥스틸의 지금 몸값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휴스틸만 하더라도 과거 지금 이 처음에 몸값을 만들어낼 때 5,960원을 기준으로 넥스틸의 몸값을 가져왔는데 지금 휴스틸도 6,2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낮아진 상태에서 몸값을 이 정도로 만들어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더 올라갔으니까 이 가격이 더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섹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경쟁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몸값이 얼마나 더 저렴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요. 이 세아제강이라든지 휴스틸이라든지 이런 미국향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유정관 회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현 시점의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저평가된 구간에서도 그러면은 넥스틸 같은 경우도 몸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또 더 지금 이 현재의 공모가가 무리하지 않은 가격이구나, 좀 저렴해서 우리가 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고유가가 아까도 지속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분간의 산업적 측면을 바라봤을 때도 이 지금 넥스틸이 제시한 공모가라는 거는 한 주당 한 12,000원 그 이하의 가격에서 지금 희망밴드를 제시한 이 가격은 매력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송유관, 정유관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관관이라고 한다면 구멍 퉁 뚫려 있는 파이프 그 금속재잖아요. 그것이 요즘에 어디에 좀 쓰이고 있냐면요. 친환경 에너지, 풍력, 수력, 그리고 태양광 쪽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공급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쓰이거든요. 특히 이제 풍력 쪽에서 좀 쓰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세아제강뿐 아니라 넥스틸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미래 성장성이 없는 그냥 전통 산업뿐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극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은 올해부터 이런 쪽에서의 관광 회사들의 매출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넥스틸에 대해서도 같이 산업 또 한 번의 미래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이 시장이 개화되고 있구나를 감안해서도 봤을 때, 단순히 지금 정유관, 송유관 이쪽으로만 이제 유정관으로만 이제 몸값을 만들어낸 거는 또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되게 빠르게 이제 넘어왔는데요. 사실은 뭐 사업 영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집중했던 부분에 IPO 몸값 자체가 투자 매력이 있는 몸값이냐 이런 부분을 집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흥행이 좀 안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번에 IPO 공모를 할 때 신주가 한 52%인데 구주 매출이 이제 공모 주식 중에 한 47%, 48% 되는 물량을 이제 구주로 매출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투심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IPO 흥행을 좀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IPO 투자를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이 신주 모집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청약을 받잖아요. 근데 공모주 중에 신주는 이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정말 새로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청약을 받아서 들어오는 돈이 이 회사의 사업 자금으로 쓰여요. 근데 기존 주주들도 공모주 시장 판이 열리고 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장 열렸을 때 뭐 냄비도 팔고 밥솥도 팔듯이 이제 장 열렸으니까 이제 구주도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구주 매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모주 청약인데, 공모주 중에 그 구주가 매각되는 물량의 돈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가 이제 호주머니로 기존 주주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모 자금의 대부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신사업이나 사업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PO 기업이 공모 자금을 끌어모아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면서도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공모 자금 중에 절반 정도만 어떻게 보면 사업 발전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들이 차익 실현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어떤 효능감을 좀 떨어뜨린다. 이런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심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구주 매각 물량이 절반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때문에 또 혹은 전통 산업에 대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IPO 자체는 좀 흥행이 안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올해 안에 어떤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 넥스틸 자체가 일단은 탄탄한 기업인데다가 좀 저렴한 몸값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섹터의 어떤 성장, 올해 어떤 이익 실현 규모를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에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적 메리트 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지 않냐, 투자해보는 거를 한번 고민해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전적인 이제 투자 판단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달아드렸던 넥스틸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넥스틸을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이 넥스틸에 대한 관심들이 좀 댓글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좀 더 많이 확인이 되면요,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를 앞두고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뎁스 있게 뭐가 있을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